잠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자꾸 미안해지는 걸까? 왜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걸까? 왜 그 사람의 말은 늘 옳고 내 감정은 늘 예민한 것이 되는 걸까? 만약 이런 질문이 한 번이라도 떠올랐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다크 심리학입니다. 부제는 다크사이드 프로젝트.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둠을 모르는 빛은 순진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둠을 알고도 빛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30분 동안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빛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다크 심리학.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범죄자나 사이코패스를 다루는 학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크 심리학은 사이코패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안에 존재하는 조종하고 싶은 욕망, 이기고 싶은 욕망, 타인을 통제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을 학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저자는 책의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크 심리학은 특별한 사람의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그림자의 지도다. Dark psychology is not the study of special people. It is the map of the shadow that every human being carries. 심리학자 칼융 섀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빛만큼이나 어둠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림자는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다크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 안의 그림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둘째, 타인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이 강조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다크 심리학을 배우는 것은 어둠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어둠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어둠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 얼굴이 바로 다음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 어두운 삼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002년 심리학자 포러스와 윌리엄스가 인간의 어두운 성격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나르시시즘, 자기애.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비춰주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뿐이다. A narcissist does not love you. They love the reflection of themselves that you provide. 당신이 그들을 칭찬할 때 그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반대 의견을 낼 때 당신은 갑자기 적이 됩니다. 둘째, 마키아벨리즘, 전략적 조종. 이것은 16세기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는 인간관계를 체스판으로 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거짓말을 죄책감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거짓말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이코패시, 공감의 결여.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살인자. 이것은 영화 속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이코패시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심지어 매력적인 리더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특징은 공감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 없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경고합니다. 다크 트라이어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The most terrifying truth about the dark triad is that they are charming.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낀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 능력자. 그 매력의 뒷면에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크 트라이어드의 진짜 위험성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 어두운 삼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002년 심리학자 폴 허스와 윌리엄스가 인간의 어두운 성격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나르시시즘, 자기애.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비춰주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뿐이다. A narcissist does not love you. They love the reflection of themselves that you provide. 당신이 그들을 칭찬할 때 그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반대 의견을 낼 때 당신은 갑자기 적이 됩니다. 둘째, 마키아벨리즘, 전략적 조종. 이것은 16세기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는 인간관계를 체스판으로 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거짓말을 죄책감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거짓말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이코패시, 공감의 결여.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살인자. 이것은 영화 속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이코패시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심지어 매력적인 리더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특징은 공감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 없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경고합니다. 다크 트라이어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The most terrifying truth about the dark triad is that they are charming.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낀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 능력자. 그 매력의 뒷면에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크 트라이어드의 진짜 위험성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가스라이팅으로 들어갑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집에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만들면서 아내가 어두워졌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라고 부정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타인의 현실 감각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기술. 책은 가스라이팅이 진행되는 7단계를 설명합니다. 1단계, 거짓말의 시작. 크지 않은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2단계, 부정. 당신이 분명히 들었던 말, 분명히 본 행동을 부정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3단계, 감정 무효화. 당신의 감정을 문제로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 한 문장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용 중 하나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큰 거짓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가스라이팅 does not begin with a big lie. It begins with a single line. You're being too sensitive. 4단계, 고립.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습니다. 걔는 너한테 안 좋아. 내가 너 진짜 위해주는 거 알지? 5단계, 자기의심. 이제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이상한 건가? 6단계, 의존.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가스라이터에게 더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현실 검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단계, 자아의 붕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스라이팅의 7단계입니다. 이와 함께 책은 또 다른 두 가지 조종 기법을 소개합니다. 러브바밍, 관계 초기에 비현실적으로 강렬한 애정 공세를 퍼붓는 것. 넌 내 운명이야.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존을 만들어내는 폭격입니다. 다보 전략, 디니, 어택, 리버스, 빅TM 앤드 오펜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가해자는 부정하고 공격하고 순식간에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저자는 한 줄로 정리합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약점을 노리지 않는다. 당신의 친절을 노린다. Manipulators do not target your weakness. They target your kindness. 당신이 친절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책은 일상에서 다크 퍼스널리티를 식별하는 8가지 신호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종이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신호 1. 빠른 친밀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우린 운명이야. 너무 빠른 친밀감은 종종 함정입니다. 신호 2. 일관성 없는 말. 오늘과 어제의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적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신호 3. 책임 회피.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다른 사람입니다. 전 연인, 전 직장, 전 친구.
그들은 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신호 4. 감정의 양극단. 한순간 당신을 천국에 올려놓고 다음 순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의존을 강화하는 기법입니다. 신호 5. 공감의 부재. 당신이 슬픈 일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분석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화제를 돌립니다. 신호 6. 죄책감 유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모든 대화의 결말이 당신의 죄책감으로 끝납니다. 신호 7. 주변 사람의 경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걱정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무시한 신호, 종종 그 신호가 가장 정확합니다. 신호 8. 자신의 본능적 불안.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사람과 있으면 불편합니다. 당신의 본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자는 말합니다. 몸은 머리보다 먼저 안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보디가드다. The body knows before the mind. Your intuition is your oldest bodyguard. 이 8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보인다면 한 번쯤은 그 관계의 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책은 5가지 방어선을 제시합니다. 방어선 1. 자기인식.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어떤 말에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노를 못하는지를 아십시오. 다크 심리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패턴을 당신보다 먼저 읽어냅니다. 당신이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지도를 내주는 셈입니다. 방어선 2. 경계 설정.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이다. Setting a boundary is not building a wall. It is keeping just enough distance to not lose yourself. 경계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어야 따뜻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방어선 3. 그레이록 기법. 피할 수 없는 다크 퍼스널리티와 마주할 때 회색 바위처럼 행동하는 기법입니다. 감정 반응을 줄이고 정보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흥미를 잃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반응을 끊으면 그들은 굶주립니다. 방어선 4. 외부 검증자.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고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사람, 가족, 친구, 상담사 혹은 일기조차도 당신의 현실을 외부에서 검증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방어선 5. 회복 탄력성. 방어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운동과 같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은 훈련됩니다.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당신은 단지 피해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후반부가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크 심리학은 더 이상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SNS 알고리즘, 데이팅 앱, 뉴스 헤드라인, 광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감정을 미묘하게 조작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진짜 위험은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The real danger of the digital age is not that someone is manipulating you. It is that you do not know you are being manipulating.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군가에게 다크 심리학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모두 가끔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침묵으로 벌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래서 그래라는 한마디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책의 진짜 메시지는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다크 심리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영상의 끝을 향해 갑니다. 다크 심리학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어둠의 기술을 이해한 사람만이 비로소 빛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Only those who understand the techniques of darkness can finally walk free in the light. 오늘 우리는 함께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3개의 가면을 보았고 가스라이팅의 7단계를 추적했고 일상에서 어둠을 식별하는 8가지 신호를 짚어봤고
자신을 지키는 5가지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나 자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냉소도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알면서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어둠을 알고도 다시 한번 누군가를 믿어볼 수 있는 용기. 조종의 기술을 알면서도 자신은 그 기술을 거부할 수 있는 단단함. 이것이 다크 심리학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백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오늘 가장 깊이 남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도 보내주세요. 어둠을 함께 알아야 함께 빛에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